자, 드디어 시간 수집가도 사전 예약으로 구입한 갤럭시 S24 플러스가 도착했습니다. 와, 이거 사전 예약 열리자마자 주문한 거나 다름없는데 오늘 도착한 거 2월 13일에 도착하고 하루 동안 제가 시간이 없어 뜯지 못하고 2월 14일이 되어서야 이제서야 드디어 뜯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새 핸드폰을 받았으니까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새 핸드폰을 받게 되면 꼭 해야 할 일, 그리고 특별하게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를 사전 예약으로 구입하신 분들한테는 꼭 하셔야 될 일까지 합쳐서 새 갤럭시 S24 핸드폰을 받았을 때 꼭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수집가입니다. 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디어 제가 사전 예약으로 구입한 갤럭시 S24 플러스가 도착했습니다. 와, 저 이거 이번 2월이 지나도 안 오는 줄 알았어요. 지금 여전히 사전 예약으로 구입하셨는데도 못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사실 좀 더 당황스러운 건 지금 당장 대리점에 가서 일반 판매되는 갤럭시 S24 또는 24 플러스나 24 울트라를 구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고가 많이 있대요. 그런데 사전 예약으로 구입한 사람들은 지금 이번 주에 또 여전히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2월 13일에 받아서 지금 2월 14일날 이제 처음 뜯어보는데 어떤 분들은 이번 주에 더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자를 받으셨다고 해요. 와, 그래서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핸드폰을 처음 구입을 했으니까 해야 될 일들도 있지만 특히 저처럼 사전 예약으로 구입하신 분들은 꼭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사전 예약 혜택을 챙기는 거죠. 자, 지금 다행스럽게 갤럭시 S24 시리즈 전체가 이 사전 예약된 물량들이 밀리는 바람에 원래는 이번 달 초까지 진행하고 끝내기로 했던 사전 예약 혜택 신청 기간이 이번 달 말, 그러니까 2월 29일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또 갤럭시 S24 사전 예약분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사전 예약 혜택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전 예약 혜택을 신청을 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개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전 예약 혜택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내가 삼성 케어 플러스를 받을 건지 아니면 갤럭시 버즈 99,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받을 건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받은 갤럭시 S24 플러스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언박싱을 한 다음에 내부에 이상이 있는지 또는 구성품은 정확하게 있는지 확인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개통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통화를 해보고, 사전 예약 혜택을 챙긴 다음에, 그리고 스마트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앱을 옮기는 것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크게 개통, 그리고 사전 예약 혜택 챙기기, 그리고 스마트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와 앱 등의 설정을 옮기기, 이렇게 세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후덜덜. 자, 새로 받은 갤럭시 S24 플러스를 이제 뜯어볼까요? 뜯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받으시면 박스를 뒤집어 보세요. 박스를 뒤집어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봉인 실이 위아래 틀어진 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사전 예약을 하셨다면 대부분 택배로 받으실 거고, 물론 직접 픽업으로 사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어쨌거나 처음 받게 되면은 위아래 봉인 실을 누군가가 뜯지 않은 한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막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택배로 받았는데 만약 여기가 뜯어져 있다 이러면은 개봉하지도 말고 전원을 켜지도 말고 빨리 가까운 삼성전자 대리점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뭐 AS센터로 가시거나 또는 주문한 곳에 연락을 하셔서 교환 처리를 받을 수 있게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봤을 때 봉인실은 다 이상이 없으니까 자, 이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무부 장관, 이 핸드폰은 내무부 장관이 쓰게 하려고 샀는데 지금 내무부 장관이 게임 중이라 자, 드디어 게임에 졌다고 합니다. 자, 수여식. 위 사람은 지난 1년간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이에 갤럭시 S24 플러스를 수여함. 끄덕끄덕.
자, 뜯어보시지요. 위아래 분리시 뜯는 기분이 어때? 그냥 오. 한마디 말도 안 하겠다더니 오 하고 절로 튀어나오네. 오. 박스도 열어보시죠. 자, 오. 드디어 삼성 갤럭시 S24 플러스가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실물 가까이서 보니까 또 매장에서 보던 거랑은 느낌이 좀 다르네요. 자, 그러면 이제 구성품이 제대로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핸드폰을 자세히 보기 전에, 자, 핸드폰 본체가 있고, 그리고 이 밑에는 아무것도 없죠. 옆에 박스를 열면 이 내부에 이렇게 충전 케이블과 간단한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카드 홀더를 뽑아내는 트레이 배출 핀이 있어야 될 텐데요. 이 안에 끼워져 있어요. 지금 보이네요, 영상에서. 아, 이렇게 안 빠지는 거였군요. 이런 멍청. 자, 이렇게 심 트레이를 배출할 때 쓰는 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체, 케이블, 간단 설명서, 그리고 심 트레이 핀까지 확인이 되셨으면 구성품은 정상적으로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전원을 켜시기 전에, 그리고 기뻐하시기 전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외관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아무 스티커도 뜯지 마시고 일단은 베젤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 보세요. 혹시라도 기스가 있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에 이상이 있다면 바로 반품을 하거나 또는 교환을 받거나 해야겠죠. 그리고 요새 안타깝게도 이 내부에 스피커 홀 이슈가 좀 있어요. 그런데 뭐 이거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걸리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티커 다 떼고 전원 켜시기 전에 스피커 홀 안쪽에 마감이 잘 돼 있는지 보시고, 만약 이거를 사유로 교환을 받거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바로 교환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되면은 이대로 다시 포장을 하셔서 센터로 가시거나 구입처로 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땐 제 갤럭시 S24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뒷면도 크게 이상 없고요. 그리고 베젤도 깔끔합니다. 자, 그러면은 디스플레이에 필름을 벗겨 보겠습니다. 반짝반짝하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14 프로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확실히 크네요. 아이폰 프로 맥스 정도의 사이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첫인상은 저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갤럭시 S24 플러스를 구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디자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카메라 부분의 배치, 이렇게 따로 아이폰처럼 이렇게 아일랜드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평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조금 더 예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더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되게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이번 갤럭시 S24 플러스 구입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언박싱을 하고 간단하게 제품 이상이 없는지도 확인을 했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단계인 개통 단계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처럼 자급제를 구입하신 분들이라면 유심 기변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유심 기변을 해야 하는데 요새 좀 괴담이 좀 있습니다. 어떤 괴담이냐면요. 예전에는 그냥 이 핸드폰이 켜진 상태에서 유심 트레이에서 유심을 빼서 옮겨서 개통을 해도 됐는데, 요새는 그런 경우에는 이 eSIM 때문에 디바이스 락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꼭 항상 기존에 사용하시던 핸드폰에 전원을 완전히 꺼 주신 다음에, 그리고 심 트레이에서 사용하던 심 카드를 꺼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전원을 끄고 있죠. 완전히 꺼졌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에서 유심 트레이를 뽑아가지고 기존에 사용하던 폰에 유심 카드를 꺼내줍니다. 네, 이렇게 유심 카드가 나타났죠. 유심 카드만 따로 뺀 다음에 새로 산 갤럭시 S24의 하단에서 심 트레이를 찾은 다음에
그대로 심 트레이를 뽑아서 여기에 사용하던 유심 카드를 꽂아줄 겁니다. 유심 카드를 꽂을 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드를 뒤집어서 꽂아주시면 되세요. 딱 맞아 들어가게 꽂아주고, 그리고 유심을 꽂아주면 끝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지금처럼 기변하는 걸 유심 기변이라고 하는데요. 유심 기변은 한 번에 개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유심 기변은 무조건 2번 내지 3번 정도 전원을 껐다 켜야만 완전히 기기 변경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전원을 켤 겁니다. 와우. 오. 전원이 켜졌습니다. 새 핸드폰의 전원을 켤 때는 언제나 두근거리죠. 자, 환영합니다가 떴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인증에 실패했습니다.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라고 나타나고 있죠. 이때 그냥 다시 껐다 켜기만 하면 됩니다. 전원을 무조건 2번 내지 3번 정도 껐다 켜야 한다는 거. 자, 다시 전원이 켜졌습니다. 이번에도 또 가입자 인증이 실패했다는 메시지가 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바일 데이터가 뜨고, 그리고 상단에 HD 표시도 뜨고 안테나도 뜬 것도 보이죠. 2번 만에 개통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모바일 데이터는 당연히 써야 하니까 허용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개통은 1차로 끝난 겁니다. 첫 번째 단계 끝.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개통이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는 스마트 스위치를 이용해서 기존 핸드폰에서 데이터를 옮겨올 겁니다. 스마트 스위치를 쓰지 않고 나는 처음부터 완전히 내가 설정을 다 하고 앱 설치도 내가 새로 할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과정을 건너뛰셔도 되고요. 또는 조금 나는 좀 편하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스마트 스위치를 쓰시면 됩니다. 자, 환영합니다 화면에서 언어는 한국어니까 시작 눌러주시고, 그리고 라이선스 동의 선택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선택은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필수만 동의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다른 기기로 간편 설정 화면이 나타나죠. 이게 스마트 스위치를 사용하는 건데요. 보시면 갤럭시 또는 다른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도 옮겨올 수 있고, 애플 제품에서도 옮겨올 수도 있고, 또는 직접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기존에 사용하던 게 갤럭시 S10이니까 갤럭시 또는 안드로이드 기기를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QR코드 스캔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에서 이 QR코드를 비춰보겠습니다. 네, 이제 연결 중 표시가 떴죠. 자, 그럼 본인 인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와이파이에도 자동으로 연결을 하고 기본적인 설정이 새로운 핸드폰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앱 데이터 같은 것들은 스마트 스위치를 이용해서 완전히 옮기는 겁니다. 지금은 기본 설정만을 옮기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한번 하라고 하니까 다시 시작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안드로이드 기기의 데이터 복사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음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순간 제가 다음 버튼을 눌렀나 했는데 다행히 그냥 안내문이 뜬 거네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고 더보기 계속. 네, 이제 안드로이드 기기의 데이터 복사라는 화면이 떴습니다. 여기서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제 드디어 스마트 스위치 시작하기 화면이 떴습니다. 다음을 눌러주고, 그리고 허용을 해 주셔야만 서로 간에 연결이 되니까 허용을 누르겠습니다. 자, 데이터 전송하기 화면이 떴습니다. 기존 핸드폰에서도 스마트 스위치를 쓸 거냐고 물어보죠. 역시 계속을 눌러주시면 되고, 권한 허용에서 허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연결 중이라고 화면이 뜨죠. 여기에서 옮겨올 수 있는 데이터는 되게 많습니다. 사진도 한 번에 옮겨올 수 있고요. 그리고 설치했던 앱들도 다시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부 같은 것도 당연히 옮기는 게 가능하죠. 여기 보면 가져올 데이터 선택이라는 화면이 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해서 마치 애플의 영원 백업처럼 카톡의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또는 앱 내에 로그인 정보까지 다 가져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앱들은 설정이 복사가 되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설치했던 앱들만 다시 설치해주는 정도로 데이터가 복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에서 모두를 선택해 주시고 다음을 누르면 모든 데이터를 옮겨오고, 또는 통화 기록, 연락처, 메시지만 가져오기 선택할 수도 있고, 직접 설정을 눌러가지고 다음으로 옮겨가면 어떤 데이터를 옮겨올지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통화 연락처, 메시지, 앱 리스트, 이미지 동영상, 이렇게 일일이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원하는 데이터만 따로따로 선택해서 전송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세 번째 단계인 전화를 걸고, 그리고 갤럭시 S24 사전 예약 혜택을 등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위치를 이 다음에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지만, 이제 전송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 전송이 시작되고, 끝나면 기존에 사용하던 것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휴대폰이 설정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잠깐 스마트 스위치를 스톱을 하고 설정을 완료를 할게요. 스마트 스위치는 나중에 켜셔가지고 다시 데이터를 가져오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사전 예약으로 구입한 갤럭시 S24의 기본 설정을 완료를 하셨다면, 이제는 개통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사전 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페이지로 접속해야 합니다. 자, 먼저 아무데나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제 개인 전화번호로 다시 한번 전화를 걸고 이어갈게요. 전화 연결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서 사전 예약 혜택을 받을 차례입니다. 삼성 갤럭시 S24 시리즈를 구입하고 사전 예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요, 삼성 브라우저를 실행을 해줍니다. 뭐 구글로 접속하셔도 되고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화면상에 보여드린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www.s24event.co.kr로 접속하시면요, 그럼 이렇게 갤럭시 S24 시리즈 사전 구매 혜택 신청하기 화면이 뜨죠. 저 같은 경우는 자급제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자급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요, 이렇게 아래에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을 했을 때에는요, 삼성닷컴 앱을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닷컴 앱으로 다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닷컴 앱은 미리 갤럭시 S24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전체 앱 목록이 나타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삼성 폴더를 들어가시면 가장 첫 번째 삼성닷컴 앱이 있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버전의 앱이 있어서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뜨네요. 업데이트도 해주겠습니다. 앱 업데이트도 했습니다. 자, 앱 접근 권한 확인 눌러주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푸시 알림은 저는 미안합니다 삼성 거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닷컴 앱이 켜지고 나면요, 왼쪽 아래에 있는 메뉴 버튼을 눌러줍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고 모바일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갤럭시 구매 혜택 신청하기 화면이 보이시죠? 자,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 구매 혜택 신청하는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사전 구매 혜택 신청하기 눌러볼게요. 쭉 있고 밑에 신청 조회하기 버튼이 있죠. 신청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하고, 자, 이 과정을 먼저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럼 아까 이벤트 페이지에서 보셨던 화면이 다시 나타났죠. 자급제 신청하기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자급제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에서 구매했는지 구매처를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예약 또는 주문 번호도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입력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야 되세요. 자, 먼저 저는 이거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주문 번호도 넣고, 그리고 본인 인증까지 끝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혜택을 선택하라고 뜨네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 케어 플러스 파손 보장형 1년권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옵션 1번을 선택을 할게요. 잠깐만요. 내무부 장관한테 결제를 다시 한번 받아볼게요. 이거 내무부 장관한테 다시 결제 확인했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볼게요. 유의사항의 동의를 제가 또 안 했네요. 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자, 파손 보장 맞고요. 다음 사전 구매 설문조사까지 하네요. 잠깐만 또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용 약관 동의 화면으로 이동했습니다. 역시 저는 이번에는
늘 그렇듯 필수만 선택해주고 나머지 선택 항목은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자, 혜택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이러면 사전 예약 혜택 신청은 끝난 겁니다. 자동 등록이 됐다고 나타났죠. 자, 이걸로 제가 구입한 삼성 갤럭시 S24 플러스의 초기 세팅 3가지가 끝났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 삼성 갤럭시 S24 플러스를 구입을 했을 때 저처럼 사전 예약으로 구입을 하신 분들은 꼭 3가지 챙기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개통을 먼저 하셔야 하고, 그리고 전화를 한번 꼭 걸어 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마트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기존에 쓰시던 핸드폰에서 데이터를 옮길 것인가를 선택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아까 중간 단계까지만 보여드리고 스킵했죠. 데이터를 바로 옮기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단계에서 데이터를 옮기시면 되고, 또는 저처럼 세팅을 나중에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과정을 건너뛰기를 하신 다음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바로 사전 예약 혜택 화면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개통하고 전화를 걸고 그리고 스마트 스위치까지 끝났다면 이제 사전 예약 혜택을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사전 예약 혜택 신청을 하실 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주소 여기 다시 한번 나가고 있죠. s24event.co.kr로 들어가시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통신사 또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구입하신 분들은 S24 이벤트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혜택 선택이 가능하지만, 저처럼 자급제 핸드폰으로 구입하신 분들은 삼성닷컴 앱으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 사전 예약 혜택 받기로 들어가셔서 사전 예약 혜택을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어디서 구입하셨는지,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그리고 주문 번호가 뭐였는지 입력해 주시는 과정 필요하고요. 여기까지 완료가 됐다면 사전 예약 혜택 2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건지 결정하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적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삼성 케어 플러스를 선택을 했고, 삼성 케어 플러스는 바로 자동으로 등록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삼성 갤럭시 S24를 구입을 하셨을 때 바로 처음에 꼭 해주셔야 할 세팅 3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대로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간단하고 쉽게 새로 구입하신 갤럭시 S24 그리고 갤럭시 S24 플러스 또는 갤럭시 S24 울트라의 세팅을 간단하게 마무리하시고 사전 예약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그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부터는 갤럭시 S24를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제가 꼭 체험해보고 싶었던 기능들이 어떤지,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갤럭시 AI 기능들을 사용해본 부분들,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카메라까지 같이 또 제가 다루고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생기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수집가였습니다. 끝내기 전에 실시간 통역 한번 사용해볼까? 통역. 안녕하세요. 시간수집가입니다. Hi. Time 10.